안녕하세요. 한건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은우수영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분들 모두에게 한건모 카페 널리 홍보해주세요. 가입 조건 까다롭지 않고 등급에 상관없이 글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 지금 당장 가입해서 좋은 글, 좋은 자료, 댓글 하나, 공감 하나만 남기시고 마구마구 퍼나르세요. 그리고 관리비 부과 동영상 보기 전에 꼭 한건모에서 제목으로 관리비 부과 검색해서 자료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참고해서 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관리비 부과 순서도에서 제가 이거 3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도 이거 3장 인쇄해서 관리비 부과하고 항상 이거에 맞게 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수도 안 하고 좋으니까 여러분들 현업에서도 이거 항상 복사해 놓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부가 매뉴얼 자료 141페이지 그 정도에 있을 거예요. 3장 인쇄해서 꼭 보시고요. 이 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비 부가 순서도라고 해놨어요. 처음에 기초 작업할 때 우리가 수납, 통장 정리 후 매일 처리하잖아요. 수납 전표 연계해가지고 전표 작성하고 그렇게 하면 합계 잔액 시산표하고 통장 잔액 일치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미수금 회계 비교해서 영원 나오는지 항상 확인하고요. 회계 전표 정리는 발생 시 매일매일 전표를 작성해야 하고 말일 전표 입력, 미지급급 예수금 등 입력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검침 자료 확인하고 인쇄해 놔야 돼요. 그리고 부가 작업할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 출력하고 보조부원장 참고해야 돼요. 미지급금, 뭐 중간관리비예수금, 선수금 이런 거는 보조부원장 보면서 하면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작성할 때 용이하고요. 관리비용 명세서 출력을 해가지고 부가명세서 우리가 엑셀로 작성하잖아요. 그거 작성할 때 보고하면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전산작업. 전산작업 할 때 처음에 이제 부가 행추가해서 부가 처리, 부가 기초작업, 행추가, 부가 연월일 시작일, 종료일, 납부 마감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납부 마감일을 변경해야 하니까 꼭 확인해서 저장하고요. 부가 처리해서 별도 금액 등록도 있고 전월 금액 가져오기에서 저장해야 돼요. 그리고 부가 처리해서 또 별도 금액 등록할 때 엑셀 작업한 주차비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행추가해서 주차비 덮어쓰기해서 저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 처리해서 에너지 바우처 할인은 해당 세대를 검색하고 할인 금액을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부가 처리해서 관리비 부가 처리 가면 회계 금액 집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 부가 처리해서 단가 처리해서 부가 명세서상 총괄표에 각 계정별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산 작업에서 부가 단가 처리를 하고 여기는 또 부가 내역서라고 했는데요. 부가 명세서상의 단가와 상이하면 직접 단가를 조정해서 부가 명세서하고 일치시키면 됩니다. 단가 처리해서 단가 조정을 하면 되고요. 세대 전기료, 세대 난방비, 세대 급탕비, 세대 수도료, 주차비,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당월 발생 금액과 부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치시키면 돼요. 그리고 부가 처리해서 관리비 조회해가지고 중간관리비 별도 금액 입력할 금액을 체크해서 엑셀로 작업해가지고 입력하면 되고요. 관리비 과입금이나 과입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해 놓잖아요. 그리고 중간관리비는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하는데 이거를 마이너스로 해서 입력하면 돼요. 중간관리비 별도 금액 등록 후 부과. 이거는 이제 부가 처리해가지고 관리비 조회에서 항상 마이너스가 있는지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전월 비교 부가를 항상 확인해야 돼요. 부가마감에서 부가마감 등록으로 가서 이 부가 마감 등록에서 비교 금액이 10만원 해가지고 체크해서
전월하고 항상 비교하고요. 이 칸이 없는 거는 전산업체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거 전월 비교 꼭 해봐야 돼요. 그리고 부가에서 기초정보에서 자동이체 세대 등록, 본점 이체 현황, 이체 자료 수신하고요. 전표에 미부가 관리비, 관리비 수입, 마감 전표 입력을 해야 되고요. 미수관리비 확인해야 돼요. 합계 잔액 시산표 관리비 미납 금액과 관리비 미납 대장이 맞으면 맞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월별 관리 수익 및 손익 현황에서 그 이익이 0이 나와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부가마감 등록하고 부가마감하고 출력 의뢰를 해야 돼요. 전산 작업 완료한 다음에는요. 2월 마감 전표도 입력하고 바우처 할인, 중간관리비 별도 금액 입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등록 작업해서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시스템에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XPRP에서 먼저 회계 기초정보에서 회계 데이터 전송을 하고 부가 입력하고 개별 사용료하고 공용 등록하고 장기순 증당금 등록, 잡수입 등록 저장해서 회계 데이터 전송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관리비 등록 및 조회 바로가기에서 발생연월 수신 완료하고 조회해서 검증 확인하고 검증 완료 및 등록하면 돼요. K아파트 등록할 때 서울시는 서울시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되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리비 부가해서 자료 넘겼는데 가끔 이제 중간 정산하고 이사간 세대 같은 경우에 금액을 수정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파트 데스크 가가지고 금액 수정 요청을 해서 수납 내역 조회하고 금액 수정 요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면 통장에 뭐 아파트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있어요. 이런 거는 월별 기타 수납 내역 가서 검색하면 아파트 아이 결제 내역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비 부과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마다 달라요. 제가 송도에 근무했을 때는 거기엔 RFID 방식이었는데 주민들이 카드로 사용을 해도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버리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쪽 연수동으로 넘어오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로 납부를 이제 체크해가지고 버리는 만큼 중량을 체크해서 이거를 나중에 계산 월말까지 해서 월초에 저희가 다운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가지고 관리자 로그인으로 해가지고 관리자 바로 가기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수수료 관리로 들어가가지고 월 초에 여기 이제 마감 처리를 해줘야 이 마감 완료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 수수료 정산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내역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수료 정산 내역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XPRP에서 가스검침에서 저희는 입력을 하거든요. 가스검침 XPERP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 칸은 엑셀로 다운받아서 다른 건 다 지우고 이렇게 동하고 호수하고 남겨놓고 가운데 두 개는 빈 칸으로 이렇게 놔둬야 돼요. 그리고 배출량하고 최종금액 이 칸으로 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음식물도 이렇게 동별 사용량 인쇄해야 되듯이 이 검침한 부분 있잖아요. 전기, 수도, 온수, 난방. 우리가 원격 검침은 원격 검침대로 데이터 업로드하고 수도랑 뭐 전기 일반 아파트에서는 이거 다 저기 손으로 해가지고 검침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상세대랑 다 체크하고 나중에 이제 부과할 때 저희가 이렇게 동별 사용량으로 해가지고 전기는 전기, 수도 이렇게 해서 다 인쇄를 해놔야 부과할 때 용이합니다. 그리고 개별 사용요금 부과처리.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세대 전기요금은 세대 사용량을 한국전력 계약 방식에 따라 요금 계산하여 부과하거든요. 근데 전기 공동요금은 승강기 전기요금하고 공동전기요금 해당 사용량으로 안분해서 금액을 계산해요. 만약에 공동요금이 5만원, 그런데 승강기가 20kW, 공동이 30kW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승강기 전기요금은 5만원 나누기 20하고 50, 30하고 더하면 50kW잖아요. 이걸 50으로 나누고 곱하기 20kW 하면 2만원이고 공동 전기요금은 5만원 나누기 50kW 곱하기 30kW 하니까 3만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계산한 거고 아파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기 과장님들이 많이 산출해 주시니까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 조건표에 의하여 부과하면 돼요. 그래서 공동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어, 고지서 나온 고지금액 있잖아요. 거기에서 세대 부과금을 빼면 공동수도료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플러스가 발생되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발생되잖아요. 그럴 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공동수도요금 부과하고 플러스가 나오면 플러스대로 공동수도요금 부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방요금. 난방요금 같은 경우에 지역난방은 기본 난방비는 기본료 곱하기 10% 난방 가동을 하지 않더라도 열 공급이 부과되면 부과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세대 난방비는 세대 사용량 곱하기 난방 단가예요. 근데 이제 난방업체의 단가를 사용하면 우리가 민원 응대할 때 용이하거든요. 난방 이제 겨울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종합에너지 이런 데서 공문이 오더라고요. 난방 단가하고 온수 단가를 이 정도 해서 하면 될 거다 하는 식으로 오는데 그 단가를 사용하면 민원 응대에 용이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세대 급탕비는 세대 사용량 곱하기 급탕 단가예요. 아파트 실정에 맞게 단가 조정을 하는데 대표에서 의결해가지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사계절 똑같이 뭐 4,500원 부과한다든지 어떤 데는 뭐 동절기, 하절기, 춘추절기 이렇게 급탕비 단가를 달리해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아파트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참고해야 될 거고요. 공동난방비는 고지서 금액 마이너스 기본 난방비 마이너스 세대 난방비 마이너스 세대 급탕비예요. 기본 난방비를 별도의 부과 항목으로 면적별 부과하는 단지도 있고 급탕비는 물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한 연료금이에요. 계절별 예시 단가로 적용하고 난방 단가를 매월 변동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거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 급탕비의 사용량은 수도 사용량하고 합산해서 수도료로 부과하니까 이것도 가끔 주민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